네, 결정적 투자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중심으로 실적과 목표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 분위기와 종목별 모멘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인포스탁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원익 Q&C가 시장에서 상당히 흐름이 좋던데 뭐 리포트 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주가 상승이 돋보일까요? 뭐 리포트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던 RFHIC도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5G에서 앞서가고 있는 HFR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 종목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죠. 1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면 왜 좋은지를 살펴보면 국내 부분에서는 투자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나 TSMC를 비롯해서 뭐 대만 쪽이라든지 미국향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핵심은 앞에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뒤에가 방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회사 모멘티브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력은 원익 쿼츠, 즉 쿼츠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쿼츠웨어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공정이 아시는 것처럼 뭐 화학적인 어떤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열 처리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버텨내야 되니까 이걸 감싸줄 일종의 방어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쿼츠웨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기판의 손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계속 소비해야 되는 소비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뒤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모멘티브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원익 쿼츠의 쿼츠 재료가 되는 쿼츠웨어의 재료가 되는 것을 공급하는 재료 공급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원가 상승에 따라서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를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일종의 이제 밸류체인 자체 앞단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회사 이익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멘티브 네가 원가 상승은 다 책임지고 우리한테 넘길 때는 적정 가격에 넘기던 아니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가격의 안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실적의 안정성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는 지연된 것이니까 결국은 언젠가 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실적의 모멘텀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원익 그 Q&C를 둘러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쪽에서는 이제 지연이 되면서 국내 매출은 감소를 했는데 해외 말씀해 주셨던 그 쿼츠웨어 매출액이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TSMC도 계속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TS 공장은 지금 쉴 수가 없죠. 네. 자동차용 반도체도 부족하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헤매기 시작하면서 다른 물량들, 뭐 애플 물량이라든지 퀄컴 물량 이런 것들을 전부 TSMC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물량은 지연됐는데 이게 전체 물량이 지연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수주를 놓치면서 그게 TSMC로 간 걸 TSMC로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수율도 올리고 공정의 안정화를 이루게 되면 이런 모멘텀도 뒤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팔 수 있었던 것을 해외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은 지금 뭐 수주와 실적 분위기가 다 괜찮은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쪽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향 매출이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브랜드, AP 브랜드인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 쪽의 미디어텍이 퀄컴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뭐 TSMC와 미디어텍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양상으로 본다면 모든 업체들에게 수혜가 다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수출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국내 SK와 삼성전자만 향해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주춤거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TSMC라든지 해외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과 계속 협력을 맺고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소의 딴 얘기가 되겠지만 PCB 쪽도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촉강세를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공정 변화에 있어서 이들 기업들이 빠르게 그 공정을 전환하고 신제품에 쫓아간 것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도 그렇게 소재나 장비를 해외 쪽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과 자신들의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우리가 조금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변화되었거나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들을 주력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서버용 DDR5 침투기가 올해 2분기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DDR5 전환 속도가 또 가팔라진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나요? 네, 일단 DDR5의 핵심 포인트는 후공정이 중요해진다. 네. 물론 전공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어서의 전공정은 대부분 뭡니까? 반도체 그 인곳에서 반도체를 잘라서 그에 이제 회로기판을 입히는 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의 전공정이고요. 후공정은 대로 다 테스트하는 그런 공정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이 공정들인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 공정화되면서 실제로 이 버닝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의 장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사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뭐 테크잉, DI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DR5의 지금 뭐 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 전환 속도가 시장의 예상 속도와 일치할 것이냐 항상 이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호흡으로 지금 리포트에서 나오는 움직임만 그대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이건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좀 여유 있게 이쪽의 후공정이 계속 중요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 중에 뭐 대표주인 유닛 테스트나 테크잉을 저는 조금 우리가 여유 있는 관점으로 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장비주들도 수혜지만 실제로 이 DDR5 전환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이미 가장 많이 올랐지만 심택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판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큰 수혜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후공정 종목군들이지만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DDR5용 PCB 쪽이 여전히 강한 모습, 대표적으로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당연히 뭐 대표주는 심택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소재 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에 따른 뭐 낙수 효과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뭐 3나노 공정에서는 TSMC랑 지금 둘이 같이 헤매고 있고요. 그다음에 4나노 공정에서도 수율을 어느 정도 잡아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유효성 있는 수율까지 올라왔는지는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OS 논란과도 연계해서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과연 유효성이 있느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는 삼성전자 향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가장 탑티어로 꼽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넓혀간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뭐 사야 된다. 그것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반도체 소재 쪽과 2차 전지 쪽을 좀 같이 하는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뭐 이쪽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었던 한솔케미칼도 있었고 이쪽 종목군들은 또 어떤 전망과 관점으로 저희가 봐야 돼요? 일단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OLED, 2차 전지,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메모리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공정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IT와 화학이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을 국산화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성공 사례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장비와 소재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제가 뭐
그 작가님께 CG로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SNS틱이라든지 FS처럼 EUV용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지금 삼성전자, SNS텍, 그다음에 FST 세 회사가 동시에 개발하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성공할지 모르지만 EUV의 펠리클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처럼 실제로 이제 후공정에서 턴키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네페스는 이제 장비 쪽이지만 솔브레인처럼 다양한 어떤 소재 쪽에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 뭐 대장주는 SK머티리얼즈라고 봐야 되지만 네. SK머티리얼즈보다는 2차 전지와 양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방금 언급드렸던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이 좀 더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펠리클과 관련된 SNS텍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FST 같은 종목군들도 추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밑에 단 반도체 소보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윗단으로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반도체 소보장은 그래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작년에 되돌려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나빴던 적이 없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거나 시장 눈높이 정도는 항상 채워졌음에도 주가는 한 해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실적 중요하죠. 실적 중요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익단에서만 쫓아가면 안 되고 이익단에서 이익을 추가적으로 넓힐 수 있는 혹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인데 그 모멘텀 핵심 포인트가 비메모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방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M&A로 돌파하든 아니면 기술적인 자신들의 힘으로 돌파하든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의 우려는 딱 한 가지죠. 지금 뭐 돈 잘 벌고 실적 괜찮지만 투자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텔 랜드 부문 흡수했죠. 지금 뭐 ARM 뭐 투자한다고 맞아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용인 클러스터도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현금 흐름을 뭐 연간 10조 정도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캐시플로우를 계속 이렇게 뭔가 투자에 쓰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 그리고 반도체가 잠깐 흔들리면 그러면 이 회사가 뭐 뒤에서 SK그룹이 밀어준다고는 하나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비용과 관련된 부담감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은 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해외 수출을 지금 늘리고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지만 여기서 업계 1, 2위를 하면서 계속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 전공정 기업 중에는 PSK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쪽과 계속 업력이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망가졌던 가장 큰 계기는 삼성전자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급락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기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중국 쪽 매출이 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전공정 기업들까지 같이 보신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후공정 기업, 소재 기업, 전공정까지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춰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MH ETF는 하드웨어 중심의 ETF이기 때문에 SOXX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보장 쪽에 훨씬 더 투자의 기회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오늘 또 심도 깊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